안녕하십니까. 시적으로 개념적으로 안경을 만지면서 자 진심으로 통하는 언어 거미줄 독해 배록쌤 최현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선생님하고 1강에서 거미줄 독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여러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 실제 예문을 통해서 쉬운 지문서부터 약간 어렵게 가서 여러분 어려운 지문까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여러분 이번 강의는 2강은 뒤에 나와 있는 그 지문 독해에 대한 여러 가지는 여러분 하지 말고요. 일단 2강에 나와 있는 두 지문은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부탁이 있는데 2강을 끝내고 3강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숙제 과제로 2강씩 독해하고 문제를 여러분 해오시면 돼요. 독해도 여러분 해오시고요. 문제풀이도 해오시고요. 선생님 어떻게 독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2강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실제로 2강에서 한번 두 지문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큰 타이틀이 여러분 거미줄 독해 익히기입니다. 익히기. 자 연습 지문 1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 여러분 너무 필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선생님 수업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내가 필기할 시간은 줄게. 걱정하지 말고 뭐 줄 건 아니야 얘들아. 잠깐 여러분들이 정지 버튼 누르고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필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죠? 꼭 필기에 집착하는 애들이 나중에 안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2에 여러분 중점을 좀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연습 지문 1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습 지문 1. 자 연습 지문 1. 자 우선 가나 다라 마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가나 다라 마 보면서 문단 앞에 접속어는 체크를 하라고 그랬지. 자 나달락의 접속어 뭐가 있어? 그러면 그러면 앞에 이야기를 받아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다달락의 여러분 접속어가 뭐가 있어?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는 건데. 그죠? 이와 같이는 여러분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자, 라달락,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달락까지 있죠. 자, 됐지?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지문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가달락 봅시다. 자, 서론을 읽으면 선생님이 중요한 거, 글의 제재, 실질적인 논제, 지필 동기, 셋 중에 뽑을 수 있는 걸 뽑으라고 얘기했지. 자, 첫째 줄 밑줄거, 블로그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웹과 기록한다는 의미를 가진 블로그가 합쳐진 말이다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일단 여러분 블로그의 의미가 나왔고, 자, 맨 마지막 문장 밑줄 긋읍시다. 가에서. 그 중에서 특히 블로그는 경제, 정치, 문화, 연예 등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활용될 만큼 인터넷상의 강력한 소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전략을 세웁시다. 자, 전략. 자, 선생님이 언제나 서론을 읽고 세 가지를 뽑으라. 세 가지. 자, 그러면 너희들에게 물을 거야. 일단 이 글의 제재 알 수 있지. 자, 뭐에 대한 얘기야? 그렇지. 블로그에 대한 얘기지. 자, 그 다음에 필자가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그렇지. 블로그가 지금 인터넷상의 가장 강력한 소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가달락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가달락은 여러분 일단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자, 블로그가 나와 있고요. 자, 블로그가 인터넷상의 가장 강력한 소통수단이야. 자,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글을 여러분 쓴 거겠지. 자, 됐지 여러분? 자, 서론에서 필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블로그는 인터넷상의 강력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글을 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를 알 수 있냐? 이 글의 제재는 블로그다라는 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정리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락 읽어야죠. 자, 마지막 단락에 요약이 있거나 필자의 의견은 세 가지가 있었지. 대책, 평가, 전망. 딱 얘기하면 나와야지. 저 의견이 뭐였지?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서론의 논제 제시에 대한 답이 있으면 그 지문은 결론이 있는 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마달라. 첫째 줄 읽어. 해당 관심 분야와 사회 현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른 네티즌과 공유하는 이런 블로그의 특징 별표 치세요. 이런 블로그의 특징은 특정 미디어의 정보 독점에 대항하며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대안적 미디어로서의 미래를 가늠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 문장을 보니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앞에 자, 그러면 본론에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아? 해당 분야, 관심 분야와 사회 현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른 네티즌과 공유하는 이런 블로그의 특징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론에 블로그의 특징이 나왔겠구나. 블로그의 특징 중에서도 어때? 자신의 견해를 다른 네티즌과 공유한다는 이런 내용이 본론에 나왔겠구나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지문을 읽다가 그 문장이 나오면 중심 문장이 된다고. 이 글은 여러분 서론을 통해서 본론을 추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론을 통해서 본론을 추리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먼저 읽는 거야. 솔직히 서론, 본론, 결론 읽으나 서론, 결론, 본론 읽으나 똑같아. 똑같은 건 똑같은데 내가 여러분 결론 독해를 먼저 고집하는 이유는 본론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읽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마달락 그 문장을 보니까 앞으로 블로그는 이렇게 될 거다. 미래가 이럴 거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마달락은 여러분 자 블로그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지.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 여러분 블로그에 대한 전망이 나왔어. 자, 전망이라는 건 여러분 의견이네. 그 다음에 본론에 이러한 블로그의 특징이 나올까라는 건 알 수 있지. 그러면 이러한 블로그의 특징은 여러분 결국 본론의 내용을 뭐하고 있는 거냐면 요약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어때? 마지막 단락은 결론이 되고 이 지문에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야. 자, 쌤하고 당분간은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있는 지문서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여러분 순서야. 결론이 없는 지문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이 없는 지문을 독해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건 여러분 순서예요. 일단 3단 구성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글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그 중에 여러분 하나가 빠져도 융통성 있게 여러분 독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쌤 이러니까 뭔가 체계적인 것 같죠? 쌤 수업은 체계적이에요. 얼굴은 이렇게 비체계적이지만.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수강 후기에 선생님 잘생겼어 이렇게 써주더라. 자, 그런 걸 바라는 건가? 자, 하여튼 분명히 여러분 마지막 단락은 요약이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정리할게. 일단 이 글의 제재는 블로그. 이 지문은 결론이 있고요. 주제 단락은 어느 단락? 마단락. 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의 중심 문장을 찾아갑시다. 자, 본론의 중심 문장 찾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아까 결론을 통해서 추리한 내용이 있었지? 블로그는 다른 네티즌과 뭔가 공유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자, 이런 걸 여러분 이제 염두에 두면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나달락을 갑시다. 자, 나달락. 자, 첫째 줄 밑줄 거. 그렇다면 블로그가 온라인상의 대표적인 정보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힘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분명히 가달락에서 블로그가 인터넷상의 강력한 소통 수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블로그가 이렇게 인터넷상의 강력한 소통 수단이 된 원인은 뭘까? 원인은 자, 그러면 논제 제시가 이번엔 여러분 본론 앞에 나왔으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고. 밑줄 거. 그 대답으로 우선 동그라미 우선 first of all, 그죠? 우선 질 높은 정보와 적극적인 소통에 대한 네티즌의 욕구를 줄 수 있다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여러분 중심 문장이 되는 이유는 물론 논제 제시에 대한 답이기도 해.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결론을 통해서 추리한 내용이 있었지. 뭐? 적극적인 소통. 그지 않아요? 그죠? 첫 번째, 블로그가 인터넷상의 강력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우선이니까 여러분 첫 번째지. 그죠?
소통 욕구. 소통에 대한 네티즌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자, 소통에 대한 네티즌의 욕구 때문에 여러분 블로그가 인터넷상의 강력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거지. 분명히 여러분 마지막 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뭐 있었어? 마지막 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블로그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지. 그 얘기가 여러분 나와 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첫 번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선이지. 자, 그럼 여러분 첫째야. 첫째가 나오면 여러분 어때? 몇 째를 찾아야 돼? 둘째를 찾아야 돼.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이게 병렬식 구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렬식 구성. 병렬식 구성은 그래서 여러분 지문 독해하기가 굉장히 깔끔한 거야. 근데 여러분 수능에서는 병렬식 구성이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병렬식 구성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을 잠깐만 여러분 올게요. 이쪽으로. 자, 이쪽 올게요. 자, 그러면 병렬식 구성이라는 게 왜 병렬식 구성인지 아닌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지 일단 여러분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 일반적으로 여러분 병렬식 구성이라고 하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나, 다, 라가 병렬식 구성이라고 쳐. 자, 나, 다, 라가 여러분 병렬식 구성이면 이 병렬식 구성인 이 세 단락은 여러분 봐. 첫째, 둘째, 셋째로 묶일 수가 있어요. 병렬식 구성이 뭐 그 이상 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나가 첫째가 되고 다가 둘째가 되고 라가 여러분 셋째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여러분 나, 다, 라 얘 세 단락은 서로 뭐 하냐면 분명히 여러분 대등한 단락입니다. 어떤 한 단락에 종속이 되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대등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병렬식 구성을 여러분 알아낼 수 있는 힌트가 있어. 힌트.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선이라는 접속어가 있었지. 물론 첫째, 둘째 이렇게도 쓰지만 그렇게는 안 써. 너무 쉽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접속어를 주자면 접속어 중에서 뭐 우선, 뭐 먼저 이런 게 나오면 아 병렬식 구성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또한, 뭐 게다가, 아울러 이런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 둘째나 셋째겠지. 다음으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 뭐 마지막으로 이런 류의 접속어나 아니면 제재가 바뀌는 접속어가 있어. 한편 이 접속어가 여러분 문단 앞에 있어도 분명히 여러분 병렬식 구성이 됩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문단 앞에 있는 경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사 중에서 뭐뭐도라는 조서도 병렬식 구성의 힌트가 되죠. 자, 봐봐. 나도 수학을 잘한다. 그럼 그 앞에는 첫째 누군가가 잘하고 둘째 나도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여러분 이 도라는 조사는 또한이라는 접속어하고 여러분 똑같은 역할을 해요. 도라는 조사는 여러분 또한이하고 여러분 똑같은 접속어예요. 또한이라는 접속어하고 도라는 조사는 서로 하는 내용이 서로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나 물 한 잔 마시고. 그 정도 자격은 있잖아. 이 정도 설명해 주는데. 그죠? 자, 됐지? 보시니? 자, 그런데, 자, 봅시다. 자, 이게 병렬식 구성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일단 병렬식 구성이라고 여러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 앞으로 병렬식 구성이면 뭐를 하냐면 구조화를 해. 자,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등하기 때문에 구조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조화를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봐봐. 병렬식만 여러분 뭐로 가냐면 수직으로 가. 수직으로. 자, 병렬식만 여러분 수직으로 가세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 수평으로 가. 자, 나머지는 다 수평으로 보내.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문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봐. 어느 초등학생의 일기. 자, 예. 자, 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오늘, 자, A.
나는 오늘 세 끼를 먹었다. 나는 오늘 세 끼를 먹었다. 아이, 다 먹었네. B. 아침은 밥을 먹었다. C. 점심은 빵을 먹었다. D. 우유를, 아니야. 빵을 좋아하니까. 자, 빵이 맛있었다.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알파벳 2를 보세요. 저녁은 국수를 먹었다. 밥을 많이 먹어야지. 자, 초등학생의 일기는 여러분 언제나 똑같이 끝나죠. 참 즐거운 하루였다. 자, 참 즐거운 하루였다. 뭐가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세 끼 다 먹어서 즐거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 구조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앞으로 약속이야. 병렬식으로 묶일 수 있는 거, 첫째, 둘째, 셋째로 묶일 수 있는 게 어느 단락, 어느 단락, 어느 단락이니? 첫째, B, 둘째, C, 셋째는 E지. 그죠? 그러면 병렬식 구성만 수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B, C, E를 이렇게 밑으로 보내는 거야. 자, 알겠지? 자, D는 여러분 C랑 관련된 얘기니까 C의 부연으로 여러분 이렇게 묶고요. A하고 E는 이렇게 묶고, A하고 F는 여러분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 이게 여러분 병렬식 구성에 대한 얘기야. 자, 알겠지? 자, 이제부터 내가 병렬식 구성의 여러분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어. 앞으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야. 특히 병렬식 구성에서 여러분 시간을 줄여줘야 돼. 비문학 지문이 여러분 6개 지문이 나오거든. 6개 지문을 여러분 30분 안에 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 6, 5, 30 한 지문에 5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 어떤 지문은 여러분 7, 8분 걸릴 수 있고요. 어떤 지문은 2, 3분 걸릴 수 있어. 2, 3분 걸리는 지문에서 시간을 줄여서 7, 8분 걸리는 지문에 투자를 해줘야 돼. 2, 3분 걸리는 지문도 5분 이상 걸리고 7분 이상 걸리는 지문은 그거 걸리고, 그럼 언제 우리가 시간 내에 비문학 6지문을 30분 안에 풀 수 있냔 말이야.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히 여러분 이 병렬식 구성은 중심 문장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 병렬식 구성은 여러분 중심 문장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 굉장히! 여기서 여러분 시간을 줄여줘야 돼. 반드시.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 저쪽 필기에 나갈 거니까 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 정리해 날 거 정리해 나가시고요. 나는 저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야. 따따따따 이렇게 하면서 이건 여러분들 시간을 주기인 거야. 따따따따. 자,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여러분 이제 다시 가도록 할게요. 지문 독해로. 자, 일단 여러분 이제 다단락의 내용이 됐지. 자, 일단 나단락의 내용은 여러분 이제 설명 들어갔어. 자, 우선이니까 여러분 첫째야. 자, 그런데 다단락 봅시다. 이와 같이. 그럼 병렬식 구성이 아닌 게 다단락은 여러분 앞단락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같은 내용을 받아요. 이와 같이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개방적인 공간인 블로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미디어로는 미니홈피를 들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미니홈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넷째 줄 밑줄거. 블로그는 정보와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아까 분명히 여러분 결론을 통해서 추리한 내용, 블로그는 의사소통이란 말이야. 그 얘기가 나와 있잖아. 모두 밀기와 같은 성격이 강한 셈이다 그렇지. 실제로 앞문장 읽어보면 미니홈피는 그게 아니래. 그러면 나름대로 다단락은 미니홈피하고 그죠? 블로그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물론 중요한 포인트는 블로그지. 블로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여러분 미니홈피를 잠깐 끌고 온 거야. 자, 그러면 다단락에는 블로그가 인터넷상의 강력한 소통수단 1, 소통에 대한 네티즌 욕구가 나왔는데 2는 안 나왔지.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는 얘기지. 2가 나와줘야 돼. 라달락 밑줄거. 동일한 관심 분야와 그에 대한 참여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모임인 인터넷 카페 등장 놓치지 마. 별표처럼 지문 독해 중요한 표지판이야. 블로그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지. 결국 블로그가 인터넷상의 강력한 소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자, 원인 2는
바로 인터넷 카페 등장이에요. 자, 됐지? 자, 병렬식 구성이니까 여러분 첫째, 둘째 찾기가 쉽고요. 보통 병렬식 구성에서는 중심 문장이 보통 앞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여러분. 거의 많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하고 일단 지문 독해를 했는데 자, 뒤에 이상하게 있네. 거미줄 독해로 분석하기.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3강서부터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와야 될 거예요. 이제부터 이 과정을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일단 여러분 이 글의 제재는 뭐야? 블로그야. 자, 이 글의 제재는 여러분 블로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결론의 유무를 따지라고 그랬지. 자, 이 지문은 여러분 결론이 있어. 왜? 요약도 있고 필자에 뭐도 있으니까. 의견도 있으니까.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 주제 단락은 여러분 마단락이 되겠지. 보통은 주제 단락을 적으면 돼. 근데 주제를 적을 때는 여러분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1강에서도 얘기했는데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본론의 내용을 추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주제를 직접 진술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분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은 자, 여기 봐. 이미 여러분 여기서 했잖아. 그죠? 그럼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은 여러분들이 굳이 할 필요 없이 각 단락의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지문에 여러분 표시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약 및 구조화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찾은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 자, 요약을 먼저 해. 자, 요약을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최근 블로그가 인터넷상의 강력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소통에 대한 네티즌의 욕구야. 두 번째로 인터넷 카페의 등장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앞으로 블로그는 이렇게 될 거야. 전망을 하고 있는 거지. 끝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가능하다면 자, 요약했지. 요약은 여러분 머리에서 하는 거야. 자, 구조화. 내가 아까 해줬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겠지. 왜? 이게 여러분 첫째고 이게 몇째야? 둘째지. 다는 여러분 나달락의 부연이니까 이렇게 서주고. 자, 그럼 여러분 구조화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생님하고 3강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할 때 물론 이제 쌤이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밟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어때? 하나의 틀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실력이 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얘기 알겠습니까? 그죠? 이러면서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문제를 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1번. 위 글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선생님이 이제부터 문항마다 일치 문제를 꼭 넣어요. 지문마다 여러분 일치 문제를 처음에 다 넣을 거야. 그 이유는 선생님이 요 다음 지문에서 여러분 얘기를 해줄게요. 요 다음 지문에서 2강,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2강인데 2강 여러분 뒷부분에서 일치 문제를 내가 왜 하는지 얘기를 해줄게. 자, 1번. 인터넷 미디어 중에는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가는 것도 있다. 여러분 가달락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2번. 인터넷 미디어 중에는 본래의 기능과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도 있다. 그죠? 마달랑 여러분 셋째 줄, 넷째 줄에 보면 기업의 상품 판매 등에도 여러분 이용된다고 나왔지. 3번. 익명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 많은 공간에서는 정보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나달락에 나와 있고요. 5번. 활발한 의사소통에 대한 네티즌의 욕구는 새로운 인터넷 미디어, 즉 블로그의 출연을 가져왔지. 자, 나달락에 나왔죠.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의 답은 몇 번? 알 수 없는 건 4번이 되는 거지. 자, 일단은 여러분 일치 문제에 대한 의의는 선생님이 좀 이따 그 다음 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 일단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 과정을 앞으로 밟아 나갈 거라는 거.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바로 이쪽 거. 무슨 식구성? 병렬식 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도. 자, 알겠지? 자, 첫 번째 여러분, 앞으로 단락 독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거미줄 독해는 이렇게 할 거구나. 두 번째는 병렬식 구성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다라는 얘기죠.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요. 이제 첫 번째 지문을 여러분 끝내고요. 자, 두 번째 지문으로 여러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아까 블로그에 대한 지문을 했고 이번엔 여러분 언어에 대한 지문이네. 블로그가 어려울까? 언어 지문이 어려울까? 자, 쌤 같은 컴맹은요, 블로그 이런 거 나오면 괜히 겁부터 먹죠. 쌤도 이제 블로그하고 카페 같은 거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쌤이 나름대로 그 대학 다닐 때 쌤이 그 컴퓨터 서클 교육부장이었어요. 근데 쌤이 좀 학번이 좀 그래요. 쌤이 90학번인데 그때는 여러분 컴퓨터가 286 막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때 나름대로 HWP 처음 왔을 때 쌤이 그런 것도 되게 잘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됐지. 그러다가 쌤이 결혼을 하면서 윈도우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컴맹이었지. 근데 쌤이 와이프가 뭐를 했었냐면 그 웹디자이너였어요, 웹디자이너. 웹디자이너. 그래서 그쪽에서 좀 이름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좀 연봉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결혼했는데, 자, 농담이고요. 자, 이거 들으면 어떡하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딱 갔는데, 와이프가 막 이렇게 딱 하는데 막 컴퓨터로 막 이상한 걸 하는 거야. 선생님은 그때 정말로 메일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정확히 십몇 년 전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컴퓨터 좀 그랬더니 일단 메일 같은 걸 보내려면 메일 주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메일 주소를. 그럼 아니까 나 좀 만들어줘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메일 주소도 만들려면 그 계정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돈을 달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그런가 하고 돈을 줬어요. 돈을 딱 줬지. 나중에 속은 거지, 선생님이. 그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배워야 산답니다. 여러분 배워야 산다. MP3도 우리 와이프가 처음 샀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운을 못 받잖아, 노래를.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우리 차가 없을 때 그 선생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내 차랑 MP3랑 바꾸자 그랬어요. 대신 MP3를 계속 노래 다운받아 달라고. 난 설마 했지. 근데 정말로 자기가 그때서부터 차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MP3랑 차를 바꾼 남자. 이해가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배워야 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연습 지문 이제 2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단락의 길이가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 어렵지가 않네요. 자, 나. 자, 나의 여러분 접속어 먼저. 병렬식 구성 시작이네. 그죠? 바달락에 여러분 이상에서 위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때? 이게 여러분 요약이겠지, 요약. 자, 요약. 자, 이렇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언제나 지문을 접하면 단락의 기호가 없더라도 여러분 단락의 기호 여러분 붙이는 연습하도록 하세요. 선생님 별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나다라 마로 두시고요. 이게 선생님 별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문 독해를 할 때는 언제나 가나다라 마바 두시고요. 문단 앞에 여러분 접속어 체크하는 거 절대 잊지 말도록 해요, 우리.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가달락서부터 볼게요. 자, 이제부터 서결론 독해의 실체가 여러분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럼 가달락 봅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말소리와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의미라는 것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마다 설명해야 하는 방향이 다르다. 밑줄. 의미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견해로는 지시설과 개념설이 있지. 자, 그럼 이제부터 잘 봅시다. 자, 언어의 의미가 뭐냐. 자, 언어의 의미가 뭔지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무슨 설하고 지시설하고 뭐가 있냐면 개념설이 있어. 자,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이론에는 지시설하고 뭐가 있냐면 개념설이 있어. 자, 지시설하고 개념설은 여러분 뭐냐면 언어의 의미라는 게 뭐냐. 언어의 의미라는 걸 뭔지 얘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의미의 의미가 뭐냐. 이 의미의 의미가 뭐냐. 좀 어렵네, 얘들아. 언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라는 게 뭐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지시설하고 여러분 개념설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 다음에는 무슨 내용 나오겠어? 지시설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념설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얘기 들어갈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봐달라 봅시다. 자, 봐달라. 이상에서 우리는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요약인데 잘 봐 얘들아. 분명히 마지막 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봐. 언어의 의미가 여기다 좀 밑에다 적어야 되겠다 얘들아. 자, 이상에서 자 보세요. 언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언어의 의미의 의미. 하하 웃기다.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언어의 의미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봤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너희들 이제부터 하나만 약속해. 서론하고 결론에 나열이 있으면, 서론하고 결론에 나열이 있으면 본론은 병렬식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자, 다시 쌤이 뭐라 그랬어? 서론하고 결론에 나열이 있으면, 자, 서론하고 결론에 나열이 있으면 본론은 병렬식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자, 그런데 보세요,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야. 지금부터 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씹어 먹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전을 뜯어서 씹어 먹는 것처럼 완벽하게 소화를 해줘야 돼. 잘 들어. 다시 피고 비굴하게 수업을 해야지. 자, 서론과 결론에 나열이 있으면 본론은 병렬식이야. 잘 봐. 그러면 얘들아 봐. 자, 여기까지 돼야 돼. 자, 그러면 서론에 나열이 있었지. 언어의 의미에는 지시설이 있고 개념설이 있지. 그러면 당연히 지시설하고 개념설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 자, 정말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쌤하고 볼까? 쌤하고 한번 볼까? 자, 나달락 첫째 줄을 읽어. 먼저 지시설은 말소리가 지시하는 대상이 바로 언어의 의미라는 견해이다 그랬지. 자, 그러면 나달락에선 여러분 지시설에 나왔고, 자, 언어라는 건 결국 언어의 의미는 뭐냐? 자, 언어의 의미는 결국 뭐라고 나왔냐면 지시 대상이라는 얘기야. 지시 대상. 자, 언어의 의미 똑바로 쓰자. 자, 언어의 의미는 여러분 지시 대상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다달락 봅시다. 자, 다달락. 지시설보다 더 일반적인 견해는 지시 대상 대신에 개념을 의미로 보는 개념설이다 그랬지.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여기는 개념설이 나왔네. 개념설이라는 건 언어의 의미는 지시 대상이 아니라 뭐다?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서론을 통해서 추리했던 내용들이 나왔잖아. 지시설하고 개념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가져줘야 되냐면, 자꾸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글을 읽는 느낌이 아니라 쓰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글을 읽는 느낌이 아니라 쓰는 느낌이 들어줘야 돼. 자, 봐. 잘 들어. 분명히 마지막 단락에서 언어의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밝힌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언어의 의미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할게. 얘기한다 그랬지. 자, 언어라는 말은 뺄게. 의미라는 말의 의미하고 의미라는 말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대.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나달락하고 다달락은 의미에 대한 의미만 나왔지. 그러면 이 글이 여러분 완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미의 의미뿐만 아니라 의미의 뭐까지도 나와줘야 돼. 유형까지도 나와줘야 글이 완결성이 있을 거 아니야. 오, 그렇구나.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언어 독해를 자꾸 지문에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비문학 지문 독해는 남녀관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성에 끌려다니면 결국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지문을 능동적으로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지문 나 어려워. 나 너 좀 분석하고 싶은데 나한테 좀 와줄래? 그런다고 여러분 지문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지문을 능동적으로 추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줘야 돼. 그죠? SQ3R. 이제 완성을 드리도록 할게요. S, 훑어보기. Q, 퀘스천.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여러분 읽는 거예요. 추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죠? 그 다음 SQ3R. 그 다음에 여러분 R이 대개인데 S survey, Q question, R read, 그 다음에 R은 recite. recite가 뭐야?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이게 여러분 뭐랑 관련된 거냐면 여러분 요약이에요. 요약. 그 다음에 마지막 R이 있죠. 마지막 R은 여러분 문제 풀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필요한 부분을. 문제 풀면서 필요한 부분을 본다. 이건 여러분 이제 쌤이 일치 문제를 풀면서 이 지문에서 일치 문제 풀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꾸 여러분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선생님이 이제 이걸 얘기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의미의 유형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럼 라달락 봅시다. 밑줄. 의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미의 유형에는 먼저 개념적인 의미와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구나. 드디어 이제 여러분 라달락에서 언어 의미의 유형이 나오지. 자, 그런데 언어 의미의 유형을 나눌 때는 무슨적인 의미와 개념적인 의미와 함축적인 의미로 여러분 나눌 수도 있고요. 내지는 마달락 첫째 줄 밑줄고 의미의 유형에는 사회적인 의미와 정서적인 의미 및 반사적인 의미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한번 올해 시험 봤던 교육청이나 평가원 시험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이 도라는 조사가 곳곳에 숨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을 뿐이지. 자, 그러면 언어 의미의 유형에는 개념, 함축 말고요. 사회, 그 다음에 정서적인 의미,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적인 의미, 반사적인 의미도 있대. 자, 됐죠? 자, 부탁이에요, 여러분. 이 지문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지문에서 중요한 거 서론을 통해서 다의 내용 추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통해서 이 글 전체의 내용을 추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여기는 여러분 의미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의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유형.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본론 1이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 본론 2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선생님 얘기 알겠니?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자, 알겠지?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할게. 자, 여기 봐. 서론과 결론에 나열이 있으면 본론은 병렬식일 가능성이 높아. 두 번째로 쌤이 서론 결론을 먼저 읽는 이유는 본론의 내용을 추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라고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강의가 편법이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 왜? 서본결이 아니고 서결본이거든. 근데 내가 왜 그런 욕까지 들어가면서 그죠? 그런 오명까지 선생님이 뒤집어 가면서 왜 서결본을 고집을 하느냐. 솔직히 다를 건 없잖아. 근데 선생님은 정말로 지문 독해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정말 그래, 선생님은. 자, 됐지? 그 다음에 여러분 SQRRR, SQ3R 첫 번째 훑어보기. 그죠? 두 번째 추측하기. 세 번째 읽기. 네 번째 요약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면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이 지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 글의 제재는 뭐야? 언어의 의미지. 그죠? 자, 결론. 자, 있는 지문이지. 왜? 뭐 하고 있어? 요약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주제 단락은 어느 단락으로 보면 되겠고 가단락을 보면 되겠고. 그죠? 자, 주제 단락, 가단락. 그 다음에 각 단락의 중심 내용.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은 아까 다 적었으니까 따로 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 자, 머릿속에 요약하란 말이야. 아, 일단 이 글은 언어의 의미를 밝히는데 언어의 의미에는 개념서라고 지시서라고 개념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언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글은 언어의 의미의 유형에도 대해서 밝히는데 유형에는 크게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럼 구조화할까요? 자, 조금 여러분 어려운 구조화일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있지. 일단 본론은 두 개로 갈라져. 왜? 의미에 대한 얘기하고 유형에 대한 얘기. 근데 의미에 대한 것도 다시 두 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한 것도 다시 여러분 두 가지가 있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문은 구조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병렬식 안에 병렬식이 또 들어가는 거지. 병렬식 안에 병렬식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봐봐. 예를 들어 볼게. 자, A. 자, 아버지께서는 잘 봐, 얘들아. 자, 일을 하신다. B. 어머니께서는 자, 어머니께서도 일을 하신다. 자, C. 어머니께서는 일을 하시며 보세요. 자, 뭐 노래도 들으신다. 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세요. 일단 둘로 갈라져. 왜? 아버지 얘기고 어머니 얘기지. 그죠? 아버지 얘기고 어머니 얘기인데 아버지 얘기 이렇게 쓰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게 두 가지지. 일도 하시면서 노래를 듣지.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라지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B, C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알겠지? 자, 좋아.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할게. 2번. 위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일치 문제예요. 자, 일치 문제. 자, 일치 문제가 여러분 수능에서 6문항 정도 여러분 나오는 건 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돼. 보세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일치 문제가 나오면 1번 보고 찾기 위해서 지문 다 읽고 2번 보고 지문 다 읽고 그래.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자, 이제부터 잘 들어. 왜 우리가 이렇게 지문 독해를 해야 되는지 문제풀이와 결부시켜서 얘기를 해줄게. 1번. 단어에는 구체적인 지시 대상이 없는 말도 있다. 잘 들어봐. 일단 이건 나달라게 있어. 자, 힘들어. 자, 3번 봅시다. 어조를 통해 심리적 태도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랬지. 자, 그럼 물어볼게. 봐봐, 얘들아. 3번 봐. 자꾸 답지를 보고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야. 우린 지문 독해를 했잖아. 그러면 이 답지가 과연 지문 어디에 있을지 추리를 해. 범위를 좁혀. 생각을 해봐. 여기 봐, 얘들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문에 있어. 근데 여러분 만약 답지에 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 겨울 부분을 봐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그러지 말고 쌤이 이쪽 그 지문 옆에다가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할게요. 이 지문 옆에다가 보세요. 자, 봐. 자, 1번 답지 일단 나에 있고 자, 2번 답지는 여러분 이제 그냥 넘길게요. 자, 3번 답지 봐. 그러면 3번 답지에서 어조를 통해 심리적 태도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랬지.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지문을 볼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한번 연습하자. 여기 봐. 자, 이제부터 내가 답지를 읽어줄 테니까 어느 단락을 봐야 될지 생각해. 3번. 어조를 통해 심리적 태도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대.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겠니? 감정. 여기겠지. 괜히 한 거 아니잖아, 얘들아. 우리가 지문 독해. 그죠? 자, 그러면 3번은 어디에 있겠다? 마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줘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 마단락에 있어요. 그럼 맞는 거야. 자, 4번 볼까요? 개념은 음성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다. 자, 여기 봅시다. 자, 개념은 음성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다. 개념은 음성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다. 어느 단락 봐야 되겠어? 여기를 봐야 되겠지. 왜? 개념이니까. 이해가. 자꾸 이런 연습을 해줘야 돼. 이게 여러분 독해의 목적이야. 일단 여러분 거시적으로 먼저 틀을 잡고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부분을 미시적으로 읽는 거야. 그래서 거미 아니야, 거미. 쌤 수업의 본질이 이거야. 멋있지? 자, 그래서 여러분 4번은 어디에 있냐면 다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단어의 의미는 문맥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현된다. 이거는 개념적인 의미 말고 여러분 함축적인 의미에 대한 얘기니까. 함축적인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잖아.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거시와 미시에 대해서 알았을 거야. 거시는 일단 여러분 지문의 틀을 딱딱 잡어. 너무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하지 마.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는 이 답지는 어디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범위를 좁혀줘.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미시적으로 독해하는 거라고. 이게 바로 쌤 독해법이에요. 효율적이지 확실히. 처음서부터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틀을 먼저 잡아주자고. 자, 이제 여러분 선생님하고 두 지문을 했는데 이제 방향이 잡히지.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한 강에 두 지문씩 나갈 테니까 그 두 지문에 대한 여러분 분석을 해오시고 선생님 수업하고 맞춰 나가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비문학 고득점에 발을 들이셨습니다. 벼룩쌤과 함께 한번 진짜로 한번 끝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벼룩쌤은 우리 덕후님들을 믿으니까.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